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서영입니다. 오늘 문경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 만들고 싶었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대응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해 주실 강연자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좌장을 맡고 계신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호 센터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지역발전협의회 의장 지홍기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주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강창교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문경문화원 고성환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정규찬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행사 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 포럼 순서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문경시가 후원하고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문경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가 주최하고 엔나스튜디오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2022 실패박람회 관광활성화 모멘텀에 이어 올해 도시소멸에 따른 위기대응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실패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좌장이신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호 센터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연설, 발제, 지정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 주자들과 함께 2022년 도시소멸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제안 선포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니 시민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포럼의 좌장이신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호 센터장으로부터 개회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사업체는 하루가 멀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들은 우리 지역을 산더미처럼 덮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을 인지를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지역으로 전국의 89개 지자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내용입니다만 저희 문경시가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회생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의 한 사람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여서 우리 문경시가 도약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일 도시소멸 위기대응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의 많은 댓글과 호응을 기대하면서 오늘 지홍기 교수님과 저희 지역의 우리 문경문화원 고성환 사무국장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정규찬 사무국장님, 문경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강창교 교수님 모시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를 여는 박정호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이신 지홍기 교수님께서 금일 포럼에 대한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경시 2021년 실패박람회 도시소멸위기대응 제3차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문경시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위기 대응 모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추세가 연령대별로 인구 구조가 삼각형 형태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원인은 출생률 감소, 베이비붐 세대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고, 또 영내 이탈이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의 생산력과 소비력이 저하되고 영내 경제력이 이탈되고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총생산력, 즉 GRDP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활력, 즉 경쟁력 퇴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 시스템의 공동화, 취약화,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화는 지역 총량, 양적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고, 축소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 대응, 즉 억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즉 지역사회 시스템, 기능과 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내부 혁신, 즉 인바운드 혁신이 되겠는데, 내부 여건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세의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아웃바운드 도입이 되겠는데요. 외부인 유인책,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과감한 선진 세계를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즉 신천지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대학, 연구기관이 우리 문경시 지자체와 특화된 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3가지 방향으로 봤고요. 네 번째, 유럽형 인구정책 도입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와 해외 사례 도입, 이 2가지 방향으로 봤는데, 내부 역량 강화는 제가 보는 데는 유럽형, 즉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육아 협력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고, 유연 거주 제도화, 가상 거주권, 즉 이 레지던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다. 물론 이 부분은 범국가적인 입법 체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도입의 경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진적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유럽형 이민제도, 즉 자국민 출생률은 0.5, 여기에다가 이민자 유입률을 0.5를 합해서 인구 현상을 유지하는 유럽형 인구정책을 우리가 빨리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전략적 이민제도를 우리는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즉 우리 문경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지리적 접근성, 우수한 자연환경, 풍부한 일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즉 2023년이면 SRT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1시간 내에
접근하는 접근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향, 귀농, 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즉 일자리 연결사업과 주거시설 지원사업, 최근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형 모듈주택은 바로 주거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인 노동자가 아주 친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국내외 사람들의 노동자 지원 정책, 이것은 외부 노동자 바우처 제도가 우리 문경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의 특례 제도를 지금 도시나 또 우리 문경 시민들도 상당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특례 제도의 경우에 주택과 토지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에서 특례법이 있고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문경은 그 특례 제도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건강, 고용, 산재보험 이런 데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 감액 제도가 대단히 잘 확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것을 잘 홍보한다면 우리 문경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경읍에는 신규 아파트 116가구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왜? 바로 우리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조세특례법의 특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사업 계획에다가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문제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적인 외부인 유인책을 이 조세특례법과 아우러서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경시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위기 대응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급감, 도시 소멸 이러한 위험성보다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우리 문경시 도시 소멸의 위험을 넘어 번영하는 문경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영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금일 포럼의 주제를 상정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및 사업체, 주택 현황 등 문경의 도시 쇠퇴도를 중심으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윤효근 사무국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 발제를 맡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윤효근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방 소멸이 화두입니다. 2017년 소멸 위험 지역은 85개에 불과하였으나 3년 만인 지난 2020년 105개로 12곳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전국적으로 소멸 위험 지역화가 본격화된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 고용률 하락,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대 많은 지방의 도시들, 특히 군 지역이나 지방의 작은 시지역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별다른 걱정 없던 1990년대를 지나 우리의 대응이 소홀한 틈을 타고 어느새 문경시도 예외 없이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1990년대 인구 10만을 상회하던 도시의 규모가 2020년 약 30%나 감소된
인구 6만의 시대를 지나 2021년 이후부터는 인구 6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자체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시된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상당한 위기가 닥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촌 1동, 2동 구도심과 점촌 5동의 수치를 놓고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점촌 1, 2동 지역은 1995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만 5천여 명의 기간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 대비 약 2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가 점촌 5동 및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업지역의 쇠퇴가 동반되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기존의 상가의 공동화, 즉 빈 상점가가 늘어나면서 원도심 지역의 쇠퇴가 과속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있긴 하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로 평가받고 있는 점촌 5동의 모습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시의 관공서들이 이주를 끝내고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는 모습과 함께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2000년까지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점촌 1, 2동의 쇠퇴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문경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5동에서도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약 15%가 넘는 인구 감소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서, 시청, 등기소 등 대부분의 관공서가 이동을 하였고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새로운 신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전략적으로 육성된 점촌 5동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즉 문경시 인구 총량의 감소를 점촌 5동의 인구 감소를 통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경시의 최근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 18년 인구 7만의 시대를 마감되었고 그 후로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내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6만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아직 분석 자료에는 없지만 2021년을 지나 머지않아 인구 6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문경시를 걱정해야 될 날이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문경시의 공식적인 인구 지표 자료는 인구 7만이 무너졌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객관적 지표 자료를 보면 문경은 이미 인구 7만의 시대에 막을 내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 사업체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을 사업체 변화에서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문경의 사업체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문경의 사업체 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대비 약 13% 증가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인구 감소의 요인과 사업체 수 증가므로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문경의 사업체 수 증가는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판단입니다. 문경의 인구 감소 요인은 어쩔 수 없이 1986년 제정된 석탄산업법에 근거한 석탄 합리화 조치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치 이후 지속적인 사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업체 유입 정책 및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 자체의 쇠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구 지표와 함께 도시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지역의 건축물을 노후화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경의 노후 건축물 비율을 보면 이것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2020년 현재 문경시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65%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문경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뒤이어 토론에 임하실 여러분들의 인구 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생각들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해야 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 순서는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호 센터장님, 문경문화원 고성환 사무국장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정규찬 사무국장님, 문경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강창교 교수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센터장님, 지정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혁원 사무국장님, 손 한번 흔들어드리고,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인구,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노후주택의 어떤 상관성이 지역의 소멸, 지역의 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업체 감소와 인구 소멸의 상관성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구와 사업체와 노후주택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 점촌 1, 2동과 점촌 5동에 관련되는 내용이 행정기관 이전으로 보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상 우리가 점촌 4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양해, 상용양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에 아마 사업체가 이제 폐업이 2018년 5월자로 폐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산업 경제 부분이 대부분 도태가 되면서 아마 가속화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점촌 5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심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점촌 5동으로 거주를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과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특히 이제 아마 저출산에 요인하는 자연적인 지방의 어떤 인구 감소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감소된 인원들이 그럼 어디로 갈까라고 어디로 올까라고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넓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로, 한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것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죠. 금년도 10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이후에 89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총 19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년도에 약 한 1조 원 가량의 재정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정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한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은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이슈화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정기 교수님께서 이제 기조연설 강연을 해주시면서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했던 말씀을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감소됩니다. 인구가 소멸이 됩니다. 도시가 소멸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보다 이걸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더 위험하지 않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저희도 오늘 하루 나름대로의 준비된 자료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위기에 관련되는 내용들,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문경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참여했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심 시가지행이나 경제기반형을 지금 현재 2년차 또는 1년차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및 상장과 육성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현재 점선 1, 2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문경읍이나 가안읍처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및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그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정규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같이 패널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농촌 활력 사업이라든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들, 6차 산업과 같은 농촌 지역에도 똑같은 국가 공모 사업으로 재정 지원과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들이 우리 문경은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처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프로그램들을 역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범적인 도시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문경의 부족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발제자께서는 이제 사업체가 증가를 하더라도 고용 유입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9988 이런 단어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세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국가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9986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중에서 99%가 영세 중소기업이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86%였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988이라고 얘기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어떤 우리 백세 청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사업체에 관련되는 트렌드가 자꾸만 사업체들은 대규모 사업 중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소로, 소에서 영세로 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경도 그리하여 사업체는 늘고 있는데 사실상 종사자는 늘고 있지 않는, 고용이 개인 중심의 어떤 자영업 소득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의 안타까움들을 계속해서 내표를 하고 있는 일자리고요. 그래서 일자리만큼은 저희들이 한 수 배우겠습니다라고 저는 매번 소개해드리는 데가 이제 강주형 일자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의 직접적인 지원은 기업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자분들이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주거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간접 비용을 부담을 하는, 복지 비용을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임금 보전과 주거에서 아마 세제 지원을 통해서 강주형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고요. 최근에 아마 거기서 나오는 연산 4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시연되고 있는 것들 전 국민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청와대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직접 주문을 하시고 그 차를 아마 시승을 하시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문경의 일자리는 바로 이러한 쪽에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 주거, 문경에 오시게 되면 주거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오시게 되면 각종 사회 간접 자본에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슬로건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지역민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고용이 돼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외지분들이 유입되어 와서 그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인구가 소멸,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하는 대응책으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남아있는 노후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발치장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노후 건축물도 역시 증가를 합니다라고 상관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후 건축물, 인구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유휴 이제 시설로 계속해서 남아도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저희들 실패 박람회 할 때 우리 조은기 교수님하고 우리 정규찬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강창규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듀얼 라이프 쪽이라든지
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 4도 3촌, 5도 2촌, 그죠? 5도 2촌을 얘기해 주셨는데 5일 정도는 도시에서 일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삶은 이틀 정도만큼은 촌에 와서 해달라는 5도 2촌을 강조를 하셨고 듀얼 라이프 얘기하셨고 거기에 우리 문경시의 지하처장님께서는 한 달 살기, 1년 살기의 정책 프로젝트에서 아마 듀얼 그 모듈 주택을 말씀을 좀 해주셔서 상당히 기감이 됐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대도시라든지 중견도시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와 시니어 노마드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방점을 찍고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재원을 좀 결집해 나가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제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문경에서도 여러 가지 총체적인 방법으로서 이 지역의 소멸에 관련된 해안들을 시민과 그리고 전문가분들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포커스 그룹을 좀 만들어서 FGI 그룹에서 좀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좀 다뤄내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방정의 대응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호 센터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문경문화원 고성환 사무국장님 순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경 도시 세태도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윤효건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그 인구, 사업체, 주택 현황을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이 발제문을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문경 도시 세태도 현황을 그리고 그 인구 감소의 속도를 실감했습니다. 1990년 당시 10만이 넘었던 우리 문경시가 5년 단위로 이렇게 한 30여 년간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됐던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도시재생 중심 지역인 우리 점촌 1동과 2동, 그 다음에 우리 문경의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점촌 5동을 대비해서 봤을 때도 양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점촌 5동이 인구가 느는 줄 알았더니 줄고 있다는 또 사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업체 변화가 인구 감소, 인구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건축물이 노후화가 인구 감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런 자료를 한 곳에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욕심을 좀 낸다 하면 조금 더 자세한 통계 분석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라든가 성별 인구 변화 추이, 또 요즘 우리가 그 다문화 우리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포함한 또 근로자들, 외국인 유입 추세 등도 아마 우리 문경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그 좀 통계가 제시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사업체 증가는 사업체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감소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체 증가가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한지, 사업체는 늘어났는데 인구 감소가 됐다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긴 한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갔는지, 어쨌든 지금 우리 문경 지역의 농촌 현장, 그리고 또 이런 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문제인지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노후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지금 점촌 1, 2동이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도시 발전의 그 사이클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이제 우리 점촌 같은 경우는 1956년에 읍으로 성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중심지가 이제 점촌 기차가 들어오면서 발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촌역을 중심으로 한 곳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도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이 상승하다가 이제 그 성숙을 하고 어느 정도에 가면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체하다가 쇠퇴가 되고 하강을 하고 이런 이제 도시 발전의 그 어떤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 속에 지금 이제 우리 점촌 1, 2동이 뭐 하강기에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바닥에 내려와 있다. 이제는 지금 시내에서 보면 아시지만 이제 그 1, 2동에도 리모델링도 자꾸 일어나고 있고 또 건물 형태들도 새로운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게가 이제 다시 새로운 또 시가지로 발전을 하고 하는 텐데 점촌 1, 2동의 그 도시 발전의 지금 그 시점이 하강기에 있어서 언젠가는 곧 이제 또 새로운 성장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의 노후화 같은 것은 뭐 이게 뭐 사유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 정책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이 인구 감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의아했다. 그냥 도시 발전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거는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40-50년 전에 30-40년 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산하 제한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이제는 또 출산 장려 운동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이것도 어떤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도 일어났고 출산도 증가가 일어났고 출산 감소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산할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 제 자식 또래쯤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 하고 결혼을 안 하려 하고 이러는 분위기, 이것은 우리들 책임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근데 이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언젠가는 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출산 장려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보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과연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등식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면 뭐 지금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지만은 인구가 상당히 뭐 3천리강토 3천만 우리 국민이었는데, 지금 단순히 경제 발전 논리로만 봐서 5천만 뭐 이렇게 해서 5천만 인구라든가 이런 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데,
국민의 행복 지수라든가 그 외에 다른 그 또 이 전체 지구의 우리가 산화 제한 운동을 할 때 지구가 이대로 인구가 늘어나면은 지구가 꺼진다고 이런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뭐 인구가 한번 탁 뛰다 한번 펄떡 뛰면은 이제 땅이 꺼진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지구축이 움직인다 뭐 이런 말씀 듣고 했는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인구가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이 세계가 자꾸 인구가 지금 늘어나야 되느냐? 그것이 꼭 뭐 우리나라가 줄어서 이제 그렇다 한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이 지구에 자꾸 인구가 사람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인구가 문경시가 뭐 지금보다 인구가 더 적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과연 이 적정 규모가 있는 것인가? 우리 문경에 912제곱평방킬로미터 의 면적에서 사람이 몇 명이 사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600km제곱미터의 그 서울에는 1000만 명이 살고 900km제곱미터의 문경에는 7만 명이 사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더 잘 사고 문경이 더 못 사는가?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또 지방이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가 더 적은 뭐 우리 문경은 그래도 중간쯤 가는데, 지방 수도권 빼고 중간쯤 가는데 그보다 더 못한 2만 되는 시군, 2만 되는 군도 많고 3만 되는 군도 많고, 그런 군들은 어째 사는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제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지방자치제 때문에 이게 지금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꾸 증가하는 것만이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뭐 재정 규모도 커져야 되고, 그게 뭐 우리 문경의 재정이 뭐 1조 원 시대를 간다든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만 자꾸 양적으로 그 큰 것만을 발전으로 생각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직하게 한다면은 축소 시대의 지방을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럼 과연 우리가 문경이 언제까지 인구가 5만이 될 것이다. 점초는 3만이 언제 될 것이다. 각 읍면은 뭐 2,000명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뭐 통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추이를 보면은 그런 통계를 내놓고 여기에 맞춘 도시 개발, 산업 재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잘 세워서 진짜 뭐 요새 집토끼, 산토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문경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전국에서 문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러 오고 싶은 도시로 맺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민들한테 막 퍼주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오는 사람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그 역발상을 하면 안 좋겠는가, 인구 감소 시대에. 그렇다면은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하고 그게 맞춘 정책으로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데 대한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성환 사무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정규찬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규찬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뭐 기조연설, 뭐 기조발제, 또 도시재생센터의 그 센터장님,
그다음에 그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 그 토론을 하셨던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전체적으로의 그 인구 감소 내지는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용기 교수님의 인구 감소 대응 방안 중에서 한 가지가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외부 유입이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봤다는 거, 제가 조금 이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재생센터의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등록상의 그 통계 인구 부담도 예를 들어 가지고 4도 3초는 관계 인구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 의해서 꼭 뭐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인구라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지방에 의해서 소멸이라는 그 부분을 좀 바라봤으면 좀 어떻겠냐, 뭐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그 고승한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 것 중에서 사업체 수와 인구 감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일자리와 관계돼 있던 거를 좀 이렇게 토론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그런 인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7만이 뭐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러면 인구 7만이 유지된다고 해서 과연 그 주민들이 요즘에 상당히 보면 행정에 대한 그런 서비스 욕구가 아주 다양한, 그 다음에 지역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의 충분하게 서비스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먼저 전체적인 인구, 지용기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을 때의 인구 구조 변화, 이제 이런 부분 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렇게 좀 그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는 것은 경제 성장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대략 0.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14% 이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경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그걸로 봤을 경우에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과 동시에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래서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잠재 성장률을 깔아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내의 생산률이라, 그 지역 생산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이것이 곧 뭐 일자리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좀 침체시키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악순환 그런 부분에 보여준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봐야 좀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문경은 이미 2011년도에 정부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0.5%의 포인트 정도의 감소하는 데 비해서 그 문경 같은 경우 한 5배 정도, 평균 한 2.5%포인트로 이렇게 좀 감소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수하고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보면 사업체 수가 문경시가 2009년에 비하면 기조 발제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3% 이렇게 증가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뭐 사업체 수가 증가했다 그러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원래 이제 자영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생존율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3년 생존율이 40%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통계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 수가 자영업에서 창업을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왜 없냐, 그죠? 이런 부분들 보면 제조업체가 그나마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사업체 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좀 제조업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거기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따라가지고 또 문경이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주변에 젊은 층이 됐던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조업체의 사업체 수 또는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좀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구 감소의 사례를 들었던 거가 이제 점촌동을 비교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농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 단위를 세분화시켜 버리면 동보다면 행정리 마을 단위로 갔었을 때는 그 심각성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소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농촌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한계마을이라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한계마을이 뭔가 하면 65세 그 인구가 50%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 활동이에요. 65세가 넘어간다 그러는 것은 뭐 통계청이라든지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분석을 할 때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그런 인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리 단위로 가면 60%, 70%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자생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마을이라는 그런 단위를 놓고 본다면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들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소멸되고, 그러면 어디로 이것이 우리는 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산업도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지방이 쇠퇴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 문경 지역이라는 지역을 갖다 놓고 보면 행정리 단위는 다 소멸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점촌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생활 권역, 또 문경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권역,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고성한 사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축소 도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산업 기반이 됐던 뭐 생활 기반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생활복지 공급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농촌이라는 그런 지역에 의해서 관점에서 놓고 인구 정책 쪽에서 좀 본다고 하면, 저는 그 역내, 그러니까 수도권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에서 그 격차라 그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을 한 거지만, 문경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마을과 문경시 안에 점촌동, 문경읍 이런 데 격차 해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을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 마을 기업이 됐든 뭐 지금 뭐 저희들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마을 살리기를, 마을 만들기 위해 소액 공모 사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에서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에서 기조발제했을 때에 지용기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의 유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어느 지자체나 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관계 인구 내지는 기농 기촌이라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좀 바라볼 본다고 하면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봤던 것은 최근 5년간의 문경시 기농 인구는 연평균 한 5.6% 포인트 정도 이렇게 계속 5년간으로 봤었을 때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의 기촌 인구를 보면 5배가 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기농하고 기촌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촌 인구는 근 30% 포인트 가량으로 이렇게 연평균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촌 인구가 증가됐던 그런 부분들 지역을 보니까 마성면이라든지 농안면이라든지 산양, 가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거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인구 정책도 필요를 합니다만서도 그런 좀 세부적인 미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서 하는데 외부 유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농촌이라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일자리라는 그런 측면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안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다문화의 가족에 대해서도 좀 뭐 센터장님도 계십니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문경이 최근에 와가지고 뭐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 가족은 좀 약간 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 다문화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의 다양성 또는 지역의 포용력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문경의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좀 정책이라든지 또 뭐 시책을 펼 때 그런 관점에서도 좀 논의를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규찬 사무국장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정토론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문경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 강창교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창교 교수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 전반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역 소멸, 저출산 고령화, 요 세 가지를 소위 말하는 3대 인구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인구 리스크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소멸이라고 하는 재앙은 또 심각하게 우리를 또 이렇게 고민거리 또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윤효근 사무국장 발제 내용은 우리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짚어주셨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발제 내용 중에 산업체와 노건축물의 현황을 가지고 인구 감소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분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산업체 수 증가가 반드시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 그러죠.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모든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고 기계가 모든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고용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산업체가 많이 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체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물론 일정 부분 지역 인구 증가에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산업체에 따라서 우리 문경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산업체와 인구 감소의 문제를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성환 사무총장께서 축소도시로서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축소도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정보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발제 내용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로 이제 1, 2동과 5동 우리 점촌 지역의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인구의 문제는 동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문경시 전체 지역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문경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다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나라 전체로도 보면 굉장히 전환점을 갖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출생률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자연 감소 현상이 벌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그런 첫 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죠. 또 한 가지는 전국의 국토 면적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졌는데 50%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20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문경에도 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역별로 이렇게 데이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인구 현황만 간단히 보면은 읍지역과 동지역을 비교했을 때 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과 올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읍면 지역은 50명이 증가했어요. 우리 문경으로 보면. 반면에 동지역은 23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읍면 지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구체적인 어떤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거는 균형기촌의 증가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출생률이라든가 인구 증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멸 위험 지역을 선정하는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력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나눈 비율이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문경의 소멸 위험 지수는 0.25였습니다. 위험 지역에 해당되죠. 제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2021년 10월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 분석해 봤더니 0.23이에요. 그만 불과 10개월 차에 그만큼 20세에서 39세 인구가 감소했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더 증가했다는 거죠. 이거를 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125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문경시 전체 인구는 183명이 감소했고요. 여성 전체 인구는 16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인구를 비례로 봤을 때 우리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우리 문경시 전체 인구의 감소분의 68.3%, 여성 인구 감소분의 75.3%입니다. 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세에서 39세 연령에 있는 여성 인구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문경시의 고령화율은 31%가 넘는데요. 31%가 넘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의 평균 연령을 보더라도 우리 문경시는 51.3%입니다. 3세입니다. 반면에 읍면 지역의 평균 연령은 58.4세고요. 우리 동지역 평균 연령은 48.9세입니다. 이만큼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고령화율이라든가 인구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문경시의 인구 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문경에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문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에 맞춰서 생활 돌봄 공동체를 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 간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애양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또는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민운동화해서 우리 시민의 그리고 우리 문경시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울러서 주민이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자치를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걸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편익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문제, 그다음 안전 문제 이와 같은 이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더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도시, 가족 친화 도시를 선언을 해서 문경에서 생활의 삶이 행복하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경시는 가족 친화 도시의 중심에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친화 도시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 귀농귀촌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문경으로 이주해 오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도시로 이게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례들의 원인을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라든가 보건 의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족을 해서 또는 접근성이 좀 낮아서 생활이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문경에 와서 예를 들어서 문경에 귀농귀촌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다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분들이 문경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정착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과의 어울림 이런 데 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그분들이 문경을 제대로 알고 문경이 어떤 곳인지 문경이 어떤 문화적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심어주는 것이 진짜 문경 사람 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앞에서도 말씀했는데 관계 인구와 관련된 거죠. 관계 인구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농촌 지역을 더 활력 있는 농촌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최근에 새롭게 부는 트렌드들이 있죠. 도시민들에게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다.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요즘 뭐 탄소제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문경은 굉장히 거리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갖춰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2023년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축이 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문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도권과의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문경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 해결은 단기적으로 뭐 우리 지자체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문경시 자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중장기 인구 정책 로드맵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구 정책 로드맵은 성별, 연령별 상황을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와 같은 생활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첫째는 현재 문경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유입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활동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정책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죠. 추진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해서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정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너무 심도 있고 발전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좌장을 맡고 계신 박정호 센터장님, 오늘 토론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좀 무게중심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중심이 아니라 또 문경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는 리중심이라든지 면중심, 은중심에 있는 농촌 지역에도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연 인구 소멸, 인구 위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엄살을 부릴 만한가? 라고 하는 또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선철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또는 조세정책에 관련된 인구의 포퓰리즘 때문에 나오는 어떤 대응책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문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녹여내려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때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행위를 통한 자치법규를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또 이렇게 실천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저희들이 아마 재정 자립도가 문경시가 상당히 낮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책들이 좋은 이 지혜의 주머니들이 모여서 지역에 부족한 재원들을 확보를 좀 할 수 있고, 확보되는 재원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농촌 분야가 됐든 다문화 분야가 됐든 문화원 분야가 됐든 도시재생 분야가 됐든 또 우리 정기 교수님처럼 지역에도 발전협의회에 계시는 분처럼 각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좋은 발제를 주신 토론자분들, 패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시고 또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1 실패박람회 도시소멸 위기대응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